자, 네 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30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다낭식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지수법칙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이 다낭식의 곱셈을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일단은 다낭식의 곱셈이라고 해서 제가 뭐 하나의 그림을 떠왔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시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니? 예시를 몇 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3a 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6a 제곱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끼리 곱하면 6 곱하기 3이니까 18. 좀 암산을 해주시고요. 암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a 2개 있기 때문에 2개 하면 a가 총 4개고요. b가 총 5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암산과 약간의 계산을 곁들이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꼭 전부 다 필기를 해주시고요. 아래 내려가서 개념 확인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직사각형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넓이가 지금 사실은 이게 3a 곱하기 2b가 6ab이거든요. 이게 직사각형 넓이에요. 근데 이게 왜 6ab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직사각형 넓이가 3a 곱하기 2b여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 문자끼리잖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걸 쪼갰어요. 쪼개요. 그럼 이 넓이 하나가 ab거든요. 그럼 AB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6AB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필수의 문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게요. 쉽죠?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곱해라. 2 곱하기 4를 하면 8이 될 것이고 A가 총 3개 있을 거고 B는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 숫자끼리 곱하면 일단 마마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35가 되겠죠. X는 4개가 될 것 같고요. Y는 혼자 있습니다. 자, 좀 어렵다면은 숫자끼리 분리해서 쓸게요. 일단 얘는 먼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3의 제곱인 9a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렵다면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곱해 주시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모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5a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는 6제곱이 되고요. y는 3제곱이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는 총 7개가 되겠죠. y는 3개, 2개니까 5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헷갈릴 때는 숫자끼리 먼저 모아서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그샘플 문제 제가 또 가져왔죠.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시고요. 이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곱하기 2x의 제곱으로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의 5개 5제곱이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의 9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유지가 됩니다. 홀수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a의 11제곱이 되겠습니다. 더하는 거죠. 괜찮죠? 자, 이거 먼저 분배할까요? 4의 제곱 몇입니까? 16이고요. x 세제곱 a제곱 곱하면 x의 6, y의 제곱 곱하기 이건 플러스가 되겠고요. x의 8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16하고 x의 6이랑 8이랑 더하면 14제곱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6x의 14제곱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3번까지 처리하면 4번이 기다리고 있죠. a의 제곱, b의 4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8, a의 3은 9제곱, b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8 한 다음에요. a의 11제곱이 되겠고요. b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괜찮죠? 계속해서 이그샘플 문제 풀어야죠. 또 숫자끼리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6이 되고요. a는 총 더하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럼 a의 6제곱이 될 겁니다. 괜찮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플러스 8이 되고요. x끼리 곱하면 x가 2개의
잠시만요. 플러스 8이 아니겠네요. 왜냐면 여기에도 마이너스 1이 있죠. 이거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사실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x는 총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y는 총 6개가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암산 좀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헷갈리지. 그럴 때는 숫자끼를 먼저 가져오세요. 그 다음 a가 몇 개예요? 3개가 되겠고요. b는요? 4개가 되겠죠. 그럼 숫자끼리 이렇게 약분을 하면 12, a 3개, b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그샘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멈추시고 이런 거 계속 비슷한 거 풀었죠? 하겠습니다. 3의 마이너스 유지가 돼야 되고요. 3의 세제곱 뭡니까? 27이 되고요. x의 6제곱이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유지되고요.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x의 9제곱이 되고요. y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일단 얘랑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부분 뗄게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6분의 1까지 곱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x는 총 15개, 18개겠네요. 다 더하면 x 18개 지수법칙. y는 5개가 돼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로 약분하면 3이 남고요. 9가 돼서 36x18y5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36x18y5가 지금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a가 몇이에요? 36이 되겠죠. b는요? 18이 되겠죠. c는요? 5가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를 향하고 있고요. 개념 노트는 그냥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일단은 분수꼴로 바꾸는 경우랑, 그러니까 분수꼴로 바로 바꾸냐 아니면 역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6x제곱, 그러니까 얘를 쓰자면 잠깐 a 나누기 b의 형태를 b분의 a로 바꾸는,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야. 필기 꼭 하시고요. 분수꼴로 바로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6x제곱 나누기 2x라고 하면 얘를 분수 형태로 바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쪽이 분 모가 되고요. 이 앞쪽이 분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을 하면 숫자 약분하면 3이 되고요. x 약분하면 위쪽이 더 많기 때문에 빼야죠. 나누기니까. 그래서 x의 1제곱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방법 1번입니다. 방법 2번은 역수를 이용해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다.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하고 저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방법도 사용하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해요. 이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거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거죠. 1분의 b였던 게 b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메인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x제곱 나누기 2분의 1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이 x는 가운데 있는 게 위에 있는 거고요. 얘는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로 했을 때 얘가 1x잖아요. 1x분의 2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약분하면 x가 하나 남고요. 위쪽에 곱하면 12x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방법 2고요. 어떻게 하셔든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얘를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방법 1로 해볼까요? 상관없어요. 그럼 얘가 약분하면 2분의 3 하고 x가 아래쪽에 남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걸 더 많이 사용해요. 숫자가 복잡할수록 역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자, 필수 문제 2번 이거부터 해서 풀어보세요. 됐나요? 마이너스 2고요. a가 2개 남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위쪽에 a 2개 남고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이 나눗셈이랑 곱셈이랑 이제 섞여서 나오거든요. 얘가 4x제곱이 위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곱하기 역수로 바뀌었을 때 위아래의 위치가 바뀌죠. 숫자부터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요. x는 위쪽이 더 많기 때문에 x 하나가 위에 남고요. 남는 거는 지금 4x랑 3이에요. 그럼 얘가 12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고요. 그 다음 b의 4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얘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걸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뀌면 아래에 있는 건 위로 올라오고요. a 약분되고요. b도 약분되고요. 답은 5가 되는
건데 A가 아니라 9군요. 얘가 9예요. A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B 약분되고요. A분의 45가 되겠네요. 9였습니다. A가 아니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또 이그젠플 문제 가져왔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뭐예요? 3A가 아래로 내려가요. 곱하기로 바꾸면. A는 위에 2개 남고요.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곱하기로 바뀌면 얘가 아래로 가고요. 아래 있는 게 위로 온다. 그렇죠? 그럼 x가 총 7개가 위쪽에 남고요. 2x 7제곱 2 하면 4x 7제곱이 된다는 거죠. 괜찮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곱하기로 바꾸면 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고요. 이해됐죠? 이게 곱하기로 바꾸면 위아래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얘가 아래로 가고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는 뭐 부호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과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약분하면 x의 제곱이 되고요. y는 사라져요. 얘가 남기 때문에 3이랑 마이너스 7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1 x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얘도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얘는 a의 세제곱이 되죠. 곱하기 나누기의 오른쪽은 이 마이너스 9a 세제곱이 아래쪽으로 가고요. 2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a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답은 6이 된다는 거죠.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이 정도 스피드는 나와야 돼요. 이거 1은 그냥 생략해서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누기 아직 이제 제곱을 먼저 넘기고 아래 5의 제곱은 25요. 위에 2제곱은 4예요. A의 제곱, B의 8제곱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암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5분의 A 6제곱 B 제곱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 이거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가고요.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가요. 그럼 숫자끼리 먼저 약분을 하면 숫자 먼저 쓰자. 4분의 5고요. A 약분되면 위쪽에 A 4개 남고요. 아래쪽에 B가 6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B가 6개, A가 4개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B가 6개가 남는 게 맞아요. B가 6개가 남고요. 위쪽엔 A가 4개, 그리고 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근데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도 계속 갑시다. 좀 나눗셈이 여러 개 식으로 길어지는데 역수를 취하면 끝이에요. 역수를 취하면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숫자끼리 먼저 약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이죠. 약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2 남았고요. A끼리 사라지고 A 하나가 아래 남죠. A 하나 남았고요. 아래 남았어요. B는 이렇게 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2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도 갑니다. 2xy 제곱이고요.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xy분의 2 위치 바뀌고요. 마이너스 3x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끼리 먼저 하면 숫자는 얘가 4에 딱 아래가 3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하고요. x는 사라지고요. y는 이렇게 있고요. 아래 x 제곱이 2개 있겠네요. x 제곱이 2개 있고요. 위에 y가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좀 쓰시면 3x 제곱분의 4y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래는 아래끼리 위엔 위에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유형 또 나오네요. 제가 계속 이 유형을 왜 가져올까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안 나오는 거 안 가져옵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계산한 게 얘랑 같다. 영상 멈추시고 풀으셔야죠,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 먼저 전개할까요? 4의 세제곱, x의 3의 2제곱. 2의 제곱은 4예요. 세제곱은 2제곱은 6제곱이고요. y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4의 세제곱은 64예요. 4 곱하기 4가 16인데 거기 4를 한 번 더 곱하면 64고요. 곱하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랑 같다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약분하면은 일단은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x가 지금 가만 보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돼서 3개가 아래 남아야 돼요. 그럼 아래가 더 크고 위에는 3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약분되면서 아래 3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얘가 3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위에선 사라지고 아래가 3개가 남잖아요. 빼지니까요. 그러면 얘가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1이라는 거예요. A는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처리가 됐고요. 아래 3개가 남는 겁니다. Y는 4개 그대로 남겠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B는 16이 되고요. B는 16이 되고요. C는 4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부터 계속 했던 거죠. 하시면 됩니다. 가로를 먼저 푸세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뭐예요? 16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a의 세제곱 마이너스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 2a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바꿔서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숫자끼리 먼저 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잠깐만요. 이게 2번에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듭제곱의 가로를 푸는 거를 한 번 해버렸네요. 2번까지 한 번 해버렸어요. 제가 한 번 해버렸죠. 근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모아서 푸는데 사실은 모으는 것도 시간 아까워. 그냥 숫자는 이대로 그냥 약분시켜 버리세요. 2랑 약분되면 얘가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랑 16 곱하면 마이너스 64예요. 계산하시고요. A 한 번에 처리하자. A 이렇게 하면 A가 위에 하나 남고 위에 남았죠? 그럼 A는 총 몇 개예요? 4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필수 문제 3번이 되겠네요. 필수 문제 3번.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쉽죠? 1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역수를 이렇게 취하고요. 숫자끼리 먼저 가시면 일단 정답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6이 돼요. 위쪽에 남아있겠죠? A를 이렇게 없애면 A가 2개 남고요. 그 2개 남은 거에 위쪽에 곱하면 A는 총 5개 남는다고.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쌤 어려운데요? 어려울 거 없어. 연습하면 다 돼요. 9, x의 4제곱, y의 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분의 1 할 수 있다고. 곱하기 플러스예요. 제곱은 x의 6제곱 y의 제곱.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는 4, 9, 36이 되는 거고요. 숫자는 끝났고요. 문자는 얘가 위쪽에 2개 남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총 8개가 남는 거죠. 제곱이 사라지고요. y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아닌가? 쉽나? 쉽잖아,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전부 다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또 가져왔죠. 연습해야죠. 6문제 이렇게 쭉 3문제씩 제가 나눠서 풀어줄 건데 해야죠, 여러분들. 천천히 해볼까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일단 플러스가 됩니다. 3의 제곱은 9고요. a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a 곱하기 마이너스 5a분의 일단 결론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1 9랑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3이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3 a 하나만 없애고요. 그럼 a 제곱이 남네요.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8xy 곱하기 2x 제곱 y분의 1 곱하기 이거는 플러스 4가 되고요. x제곱 y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분되면 얘가 4가 되고요. 4 플러스 16이 되고요. 일단은 숫자는 끝났습니다. x끼리 하시면 일단 x제곱 이렇게 사라지고요. y 사라지고요. 남는 게 x 하나, y 2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3번. 제곱을 넘기면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a는 총 4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2b. 나누기 일단 이거 먼저 하자. 9 a 4제곱 b의 6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a의 4제곱 곱하기 2의 b 곱하기 9a 4제곱 b의 6제곱 분의 1. 9는 사라지고요. a 4제곱도 사라지고요. 숫자는 2만 남네요. b는 여기 아래쪽에 5개가 남아요.
아래쪽에 5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4, 5, 6번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확인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어야지. 홀수 제곱이니까. x의 2제곱은 x의 6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y제곱 3의 제곱을 나누기니까 위아래를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x의 6제곱이 위에 있고요. 아래는 8이 될 겁니다. 그럼 숫자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살아있고요. y끼리 사라져서 y 하나 살아있고요. 그럼 x 6개, 6개, x는 12개, y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 잠깐만요. 아, 미안해요. 9가 여기 있었네. 아, 실수할 뻔했다. 이 9가 있네요. 9가 있었어요. 네,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 갑시다. 플러스가 되겠죠? 얘 때문에 a의 4제곱, b의 제곱 곱하기 역수 가자. 곱하기 일단은 양수가 되고요. 숫자는 4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이렇게 약분 다음에 a가 하나 남아요. 4개 있고 5개 있으니까 그 하나가 약분되면 위쪽에 하나가 남고요. b제곱 사라지고 b가 남아요. 4ab가 되겠죠. 그 다음 5의 제곱은 얘가 25가 되고요. x의 6제곱이 되고요. y의 8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5분의 3 x 세제곱 y가 되고요. 나누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x제곱 y제곱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그럼 얘가 25 x 6제곱 y 8제곱 곱하기 5분의 3 x 세제곱 y 곱하기 9x제곱 y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얘가 약분되면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약분되면 아래 남고요. 그러면 남는 게 3분의 5가 남겠네요. 일단 숫자는 끝났고요. 제곱 위쪽에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x랑 x 6제곱 곱하면 위쪽에 총 x가 7개 있는 거야. 이 정도 약분해줘야 된다고. y 이렇게 없애잖아요. 여기 6개 남아요. 얘랑 얘랑 곱해지면 위쪽에 있죠. y가 7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실수 없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습을 해서 실수를 압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4가 나오죠. x의 2a y의 제곱 나누기 3의 세제곱 27 x의 6 y의 9 이렇게 처리했고요. 곱하기 27 얘가 x끼리 사라지나 봐요.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곱하기 27 x6 y의 9 제곱분의 1 곱하기 27 x제곱 y 5제곱이 yc제곱분의 b예요. 그럼 일단 27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y가 아예 사라져야 돼요. 지금 일단은 여기 2개가 사라져서 얘가 6개가 아래쪽에 x가 4개가 남아요. 이건 맞죠? 근데 이 결과를 보면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x가 4제곱이랑 여기 있는 x 4제곱 2a제곱이랑 사라져야 돼요. 아예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같아야 돼요. 얘가 4여야 돼요. 얘가 4여야지만 얘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a가 몇이면 4가 돼요? 2가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x 2a제곱이 얘가 4여야 된다고. 그래야 x 4제곱이 돼야 얘가 약분되면서 완전히 사라질 거 아니야. 결과 보면 얘가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는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a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숫자는 일단 뭐가 남아요? 위쪽에 4가 남겠죠. 그리고 얘가 7개 약분하면 아래 2개가 남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a는 2가 되고요. b는 4가 됐죠. c는 2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문제 자주 나와서 제가 이 비슷한 문제는 항상 가져옵니다. 자, 이제 한 몇 문제일까요? 한 8문제 정도 풀면 이 수업이 끝나거든요.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단항식의 계산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식 구하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곱하기로 곱해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7b로 나누면 돼. 막 이런 거 기억납니까? 네모는 한 다음에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네모는 6이야. 네모는 3이잖아. 왜냐면 6이랑 2랑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모는 이거랑 7b랑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내가 네모만 남고 싶어. 근데 대신에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럼 네모 앞에 곱해져 있는 애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세요. 양변에. 그럼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네모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사라져서 a제곱이 돼요. 그래서 네모는 2a제곱이 되는 거야. 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돼요. 얘가 9x제곱 y세제곱 분의 1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러분들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일단은 얘 두 개를 먼저 곱해. 네모를 왼쪽으로 빼두고 이걸 먼저 계산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뭐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거겠죠. 네모 곱하기 9xy제곱 분의 4가 되겠죠. 얘가 2x 4제곱 y 5제곱이에요. 네모만 남고 싶다면 일단 분모로 곱해요. 분모를 곱하라고. 분모는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요거는 뭘로 나눠주면 돼? 양변에 4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네모가 나오는 거야. 네모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얘가 약분되면 2분의 9 이렇게 남고요. x의 5제곱, y의 7제곱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때 방식을 좀 이용을 하죠. 뭐냐면 보통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죠. 만약에 네모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다. 야, 나누기의 반대 뭐냐? 기억납니까? 나누기의 반대 기억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했잖아.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로 바꿔줘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꿔서 넘겨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썼어요. 대신에 이 네모 왼쪽에는 곱하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게 반대로 하면 돼요. 얘는 곱하기로 넘겨주시고요. 얘는 나누기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진짜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얘는 2x의 4제곱 y의 5제곱 곱하기 9x의 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4xy분의 1. 이 방법을 훨씬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숫자는 2분의 9 가시고요. 문자는 얘가 x에 하나 남고요. 그럼 x가 총 5개고요. y가 얘가 2개 남고요. 총 y는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위에 있던 문제들은 다 곱하기, 왼쪽에 있는 네모에 따른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면 얘가 네모에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나누기의 반대 뭐예요? 나누기의 반대 곱하기로 바꿨잖아. 이렇게 넘겨주는 걸 추천드려. 얘를 이렇게 넘겨주는 걸 추천드려. 그리고 얘는 또 곱하기의 반대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나누기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바꿔요. 오른쪽으로 넘길 때 곱하기로 바뀌거든요. 근데 얘가 곱해져 있으면 난 네모만 남고 싶거든. 얘 나누기로 넘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얘가 곱하기. 그러니까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로 간다는 그 원리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 남고요. 사라지고요. 이게 네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쌤, 여기 네모 왼쪽이 나누기인데요. 그럼 이쪽으로 넘기세요. 곱하기로 바뀔 거 아니에요.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의 뒤쪽에다 곱해주면 되고요. 이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로 이렇게 바꿔서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나누기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네모가 한 번에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제일 직관적이고 이게 제일 빠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숫자는 약분할 게 없고요. 8분의 3 이렇게 처리했고요. A는 약분돼서 하나 남고요. 위쪽에 B 하나씩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네모가 되겠습니다. 8분의 3 AB라고 해주시면 돼요. 또 가볼까요?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은 나누기 왼쪽 나누기는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곱하기 형태로 바뀌고요. 곱하기 형태로 바뀝니다. 나누기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요? 얘는 나누기 형태로 바뀌죠. 곱하기의 반대이기 때문에 나누기. 이거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바로바로 좀 느낌이 오실 건데. 이해돼요? 그러면 이 네모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곱하기 x 4제곱 y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요. 숫자는 3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얘 사라져서 y가 총 3개가 될 거예요. 진짜 어렵지만 누구든 할 수 있다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지만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런 식도 세울 수 있어요. 자, 이거 영상 멈추시고 해보시죠. 그러니까 곱하기의 반대,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좀 외워두세요. 6a 제곱 b를 어떤 식 a로 나누었더니 2분의 3b가 이 나누기의 반대는 일단 곱하기로 넘기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나누기의 반대는 여기다가 곱하기로 바꿔 생각하고요. 난 a만 남기고 싶으니까 이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로 또 넘겨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위를 잘해야 돼요. 나누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서 곱하기로 바꾸고 얘를 다시 나누기로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행위를 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a 제곱 b 곱하기 3b분의 2 바꾸고요. 그럼 얘가 a란 말이죠. 숫자부터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요. 문자 약분하면 a 제곱이 a가 되겠어. 그래서 a는 4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딱 4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건 도형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도 참 좋아합니다. 출제자분들이. 이거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인정하시죠? 이 정도는. 그럼 첫 번째 이 가로를 네모라고 잡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배웠죠? 얘가 지금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나누기가 아니잖아요. 이 앞쪽에 나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네모를 그대로 쓰고요. 이 곱하기의 반대를 뭐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넘길 때는 나누기로 바꿔서 넘기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8x 5제곱 y의 7제곱 곱하기 2xy 4제곱 분의 1로 바뀌면서요.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해서 쓰시고요. 문자 약분하면 x의 4제곱이 남고요. y 약분하면 위쪽에 3개가 남아요. 많은 개수는 위쪽에, 위에가 많으면 위에 남고요. 아래가 많으면 아래쪽에 써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는 했고요. 자, 다음 직육면체 부피가 이거다. 그럼 사실은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세로, 높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가로, 세로, 높이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면의 넓이거든요. 밑넓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뿌리라면 3분의 1만 해주시면 되고요. 1학년 2학기 때 다 배웠죠. 그럼 여기를 네모라고 한다면 높이가 네모예요. 이 네모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세 개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a 제곱 b 곱하기 3ab 제곱 곱하기 네모가 부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네모는 다 곱하기의 반대 다 뭐 하면 됩니까? 나누기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넘어갈 때 나누기로 넘어간다고. 나누기 3ab 제곱 나누기 2a 제곱 b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36a 5제곱 b의 세제곱 곱하기 얘가 지금 나누기로 넘어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부호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곱하기나 나누기 형태로 바꾸는 거는 부호 바꾸는 거 아니야. 그냥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뀔 뿐이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넘어갈 뿐이에요. 부호 바꾸는 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이제 12가 되고요. 약분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 6으로 시작하고요. 그럼 얘가 지금 4개 위쪽에 남고요. A가 2개 남습니다. 위쪽에. B 하나 남는데 얘가 사라져버리죠. B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6A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2문제 나왔습니다. 2문제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시죠. 원기둥의 높이를 또 네모라 둡시다. 원기둥의 부피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근데 밑넓이가 뭐냐면 얘를 제곱해서 파이 붙이는 거예요.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을 제곱해서 이 네모가 18파이 x 5제곱 y 5제곱. 근데 이거 파이는 일단 이거 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얘가 지금 9 x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네모가 18 x5 y5예요. 그럼 이 네모는 곱하기의 또 반대기 때문에 나누기로 넘겨주시면 돼요. 간단하다니까요. 이걸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를 역수로 취해서 하는 방법이 최고라 했죠, 제가. 이렇게요. 숫자끼리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고요. 약분하면 x가 3개 남고요. 위쪽에. 약분하면 위쪽에 y가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2x 세제곱 y가 이 이그젬플의 답이 되는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뿔의 부피.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거기에 3분의 1만 곱하시면 돼요. 꼭 써주세요.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셔야 됩니다. 저랑 1학년 2학기를 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잘못 나왔는데요.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아니라요. 이거는 원뿔의 높이. 여러분들 교재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 이렇게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꿔주세요. 이 원뿔의 높이가 네모라고 할게요. 여기 반지름이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실래요? 밑넓이는 반지름,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 3a죠. 그걸 제곱하시고 파이 붙이세요. 곱하기 높이는 네모고요. 거기다 3분의 1까지 해서 그게 48파이 a 세제곱. 근데 파이는 이렇게 떼고요. 이 네모만 남기려면 지금 곱하기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48a 세제곱에 3분의 1 곱하는 걸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대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48 곱하기로 바뀌었을 때 얘가 3으로 바뀌고요. 얘가 9a 제곱이잖아요. 그거 분의 1로 바뀝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남고요. 답은 16a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4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부피 공식, 뭐 건널비나 이런 것들은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다 마스터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도 넓이나 부피 공식 모르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2학기 때 저랑 함께 했던 안 했던 간에 무조건 알아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강의인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